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 해안가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겨울 폭풍이 강타해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절도범들이 우편 배달원들의 키를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UCLA 여학생이 한 한인 남학생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SC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인한 이민정책 변화에 우려해 국제학생들에게 조기 입국을 권고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다행히 해제됐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여전히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정전 복구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마당에 수영장이 출렁이더니 순식간에 물이 넘쳐오르기 시작합니다. Dad, there's an earthquake happening. Look at the pool. Do you see the pool? There's an earthquake happening right now. 오늘 오전 10시 44분쯤 캘리포니아주 험볼트 카운티 펀데일에서 60마일 떨어진 해안가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과 동시에 540만 명의 주민들에게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지진 진원지 인근 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내륙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ertainly being aware and knowing that a tsunami warning is in effect for that stretch of coastline, very important for everyone right now. So certainly for people who are near the coastline right now in the affected area, seek higher ground and go in from the coastline.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규모 7.0의 강진이었습니다. 지표면에서 6.2마일, 즉 10km 안쪽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진동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진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북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태평양 외딴 곳에서 발생해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쓰나미 경보도 지진 발생 1시간 뒤쯤 해제됐습니다. Nonetheless, we're concerned about damage, particularl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state, in Del Norte and Mendocino and Humboldt County as a consequence of that. Early damage assessments are being made. We don't have any additional information at this time. 지진에 이어 쓰나미 위험 안내까지 받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It felt very nerve-wracking because we're trying to quickly exit the building and I'm losing my balance because of the swaying motion of the earthquake. And with refrigerator doors swinging open back and forth right in front of me, I'm having to dodge all the bottles and merchandise that's falling out of there while also holding on to my two coworkers. 이번 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 있는 고속철도 바트의 모든 방향 교통이 중단됐고 일부 학교에서는 대피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지진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폭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워싱턴 DC와 펜실베니아주, 뉴욕주를 포함한 최소 18개 주에 강풍과 강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의 에리 지역 90번 고속도로 북쪽에서는 최대 시속 60마일의 강풍과 함께 10에서 1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젯밤 눈보라로 인해 미시간주에서는 다중 차량 추돌 사고가 보고됐으며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사당 앞에서는 강풍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강풍과 폭설로 인한 정전과 도로 결빙 그리고 시야 제한 현상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일부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동부 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한 자릿수에서 10도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켄터키주에서 배달원들이 잇따라 강도 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루이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12시쯤 쉬블리 우체국 뒤편에서 우편 배달원이 강도 피해를 입었고 이후 30분 만에 인근에 있던 우편 배달원 2명이 추가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들은 배달원들을 총기로 위협하며 우편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나 열쇠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은색 복면을 쓴 3명의 남성 용의자들은 도난당한 켄터키 번호판에 흰색 아우디 세단을 타고 도주했으며 현재 1명은 체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lot of times they're looking for checks from businesses or individuals that they can then alter and fraudulently negotiate with financial institutions.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대 15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식축구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UCLA 여학생이 USC 한인 남학생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로즈볼에서 열린 USC와 UCLA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UCLA 학생이던 캐서린 백이 USC에 재학 중이던 매튜 김 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친구와 경기를 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도중 여학생이 자신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학생은 격분하며 화를 내자 결국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고 김 씨는 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백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LA 국제공항에서 실종된 하와이안 여성 한나 코바야시가 사기 결혼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LA 경찰국은 수사 결과 코바야시가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4일 만인 11월 12일에 혼자 짐을 들고 멕시코 국경을 넘은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바야시가 인신매매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여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택에서 코바야시가 아르헨티나 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 적힌 이민 문서가 추가로 발견돼 FBI가 해당 문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매거진에 따르면 코바야시는 전 파트너로부터 이민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결혼 사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코바야시는 지난 11월 8일 LA 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고 사라졌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바야시 행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USC가 국제 학생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학교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습니다. USC 측은 겨울 학기 기간인 12월 19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해외여행이나 고국 방문을 계획한 F1 또는 J1 비자 소지 학생들에게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이민정책 변화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며 봄학기 시작 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학교 측은 앞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도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 상당 기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국이 거부되거나 공항에서 구금될 가능성에 대비해 로스쿨 이민 클리닉을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USC는 한인 학생을 포함해 전 세계 130개국에서 온 17,0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매장 월마트에서 한 어린 소녀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한 소녀가 매장 내 진열된 음료와 식품을 바닥에 내던지는 행위를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소녀가 제품을 던진 뒤 짓밟거나 선반을 발로 차는 행동을 반복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은 아이를 방치하는 보호자 책임이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이곳은 상담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람은 30년 전이라면 바로 어른이 훈육했을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남성이 소녀를 어깨에 메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남성의 신원과 소녀와의 관계 그리고 보호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크초콜릿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영양학팀은 25년 동안 1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다크초콜릿을 하루 28g씩 섭취한 사람들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밀크 초콜릿 섭취는 당뇨병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기적으로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체중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카카오 함유량이 높아 염증을 완화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항산화 물질인 플라바놀을 다량 포함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다크 초콜릿 섭취 시 하루 28g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며 당뇨병 예방을 위해 블루베리나 석류 같은 과일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주로 백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섭취량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가 그 기본 초석이며 특정 대통령과 정파도 초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많은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민주제도가 계속 승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의 최대 이슈는 오늘도 한국의 비상계엄 문제였습니다. 국무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민주적 회복력에 고무됐다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가 계속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re continuing to expect that the Republic of Korea's democratic system and democratic process will prevail.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절차가 한미동맹의 기둥, 즉 기본이라고 다시 언급하며 이는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alliance, this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transcends any particular president or government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Ocean. 비상계엄 직후 나온 중대한 우려라는 표현과 민주적 회복력에 고무됐다는 반응에 이어 이번엔 민주 시스템의 중요성이 정파성을 떠나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certainly are many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surrounding these developments, and we hope and expect that those questions can be answered as soon as possible.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당초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계획을 보류했다고 로이터가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한 계획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민주 시스템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계엄 선포 과정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많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정상적인 협력은
개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한국에 대해 여행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며 자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외 정상들도 방한 일정을 취소하는 등 파장은 외교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커다란 경고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한국을 찾는 자국민들에게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피하라고 구체적인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한국을 여행주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여행 권고 수준을 전체 4단계 중 2번째인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단계로 격상한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안전, 보안 문제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들까지 한국을 찾으려는 국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한국 방문이 꼭 필요한지 고려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외출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暴動とかなんていうかなデモとかの活動がやっぱり韓国でもすごいんで、それはやっぱり会社の方も心配してて不安ですよね。巻き込まれないかが不安。前段时间身边有些朋友去韩国玩，然后说这个想有一点被种草了，然后看完这个事儿，最近就不打算去韩国旅游了。 한국이 불안정한 나라가 됐다는 해외의 인식은 한 네티즌이 찍어 올린 사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태국의 한 환전소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이슈 때문이라며 당분간 원화의 환전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비상계엄의 파장은 외교 일정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하일간으로 예정됐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또 다음 달쯤 신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일본 정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7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표결하는데요. 왜 토요일 저녁을 택해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는지 정상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토요일인 내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할 계획입니다.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 참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참석 인원에 관계없이 전체 국회의원 3명 중 2명,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92석의 범야권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집단 불참을 막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지렛대로 삼은 셈입니다. 야권은 탄핵소추에 반대의 뜻을 밝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입니다.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 반란의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 재산과 지위만 지키면 된다는 친일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상설특검 추진 절차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국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판단력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금방 해제 결의를 할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계엄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는 것.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이 가능한 상황인가 사실 좀 의구심이 있고요. 보수 언론들마저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겼다며 일제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도 줄곧 야당 비판을 이어가다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을 막으려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에서 작은 결정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리. 국가 수반의 불안한 모습은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매년 12월 열리는 노벨위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주인공인 한강 작가는 오늘 밤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스톡홀름 현지에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첫 공식 일정인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노벨 주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노벨상 100주년을 기념해 2001년 건립된 노벨 박물관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성과와 소장품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올해는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드레스도 전시가 됐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이 만든 드레스엔 한강 작가 작품 속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They looked very much into her writing and took inspiration. And she usually writes about really hard problems and the sorrow. So that's why they use the color white. 한강 작가는 이곳 박물관의 소장품을 기증한 뒤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 중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한강 작가가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한 작가가 그동안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써온 만큼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사태에 대해 언급할지에 대한 현지 관심도 높았습니다. Many we journalists, but also normal citizens, were very surprised. It came like from a lightning, from a clear sky. Since she's also writing about violence and these topics, I think you could expect some comment from her tomorrow. 현지 시간 7일 한강 작가는 한국어로 강연을 진행하는데요. 표가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그리고 10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일 자정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전 세계 내빈 약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는 스웨덴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고 이어지는 만찬까지 2번의 수상 소감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기습 비상계엄령은 2시간 반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는데요. 국제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군합발 소리를 내며 국회로 향하고 또 국회 안으로 진입해 장악을 시도하는데요.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 총기로 무장한 군인들과 뒤엉켜 위험한 몸싸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사이 국회의원들은 벽을 오르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요.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시각각 SNS와 외신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해외 누리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독재에 맞서 자유를 지키는 용기가 대단하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파키스탄의 한 누리꾼은 파키스탄과 대한민국이 모두 계엄령을 경험했지만 한국은 국민이 나라를 지켰고 파키스탄은 무장단체에게 통제당했다며 한국 시민들의 행동을 교훈으로 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에 진입하는 군인들 영상을 올린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누리꾼은 또 하나의 방글라데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민주화의 상징에서 끝내 독재자가 된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외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외 언론은 윤 대통령이 2년 전만 해도 정상적 지도자로 보였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한 가상화폐 기반 베팅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연내 퇴진 여부를 묻는 베팅이 등장했습니다. 탄핵 확률은 베팅 초반에는 68%로 예측됐는데요. 계엄 해제 발표로 32%까지 하락했지만 야당의 탄핵안 제출 후 85%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다시 36%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연내 퇴진 가능성은 22%였고 재보궐선거가 있을 내년 4월 전 퇴진 가능성에는 64%가 베팅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해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평가와 함께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9mm 탄피에는 부인 방어, 증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뉴욕 경찰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한 원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사용해 톰슨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뒤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센트럴파크로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요. 경찰은 이틀째 헬기와 드론, 수색견 등을 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고 $10,000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남부 크앙고주에서 독감과 유사한 괴질로 71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염자 약 380명 중 절반 이상이 5세 미만 어린이고요. 환자들은 발열과 두통, 기침,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호흡기 질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염 경로와 전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함께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발생 지역이 영양실조가 만연한 취약 지역이어서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그라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SNS에서는 극중 장면을 활용한 패러디까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1,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 얼마 전 열린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죠.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로 극중 장면과 대사를 인용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전두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인 전두광이 측근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는 영상에 서울의 봄이 다큐였냐고 적은 게시물도 눈길을 끌었고요. 쿠데타에 성공한 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영화 엔딩 영상에 서울의 봄을 살아생전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적은 글도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화 포스터 속 전두광 얼굴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패러디한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영화를 다시 보려는 사람들도 늘었는데요. 극장 재개봉 요청이 이어지는가 하면 OTT 인기 시청 순위에서도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장염에 걸렸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 이 업주들이 피해 사례를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장염맨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행들 중에 그날 내 팀이 나눠서 식사하고 갔었는데 6사람이나 그 외에 보통의 살살까지 하고 좀 고생을 했었네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기가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업무 손실까지 포함하면 손해배상액이 3억에서 5억 원은 나올 거다. 음식점 업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장염맨의 협박 사례들입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음식점 3천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업주가 거부하면 구청에 알려서 영업 정지시키겠다.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식점 업주 456명으로부터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어제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 피해 복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여 8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7,9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당은 SNS에 로또 1, 2, 3등 당첨을 3회 보장, 당첨이 안 되면 전액 환불이라는 허위 문구를 올려 회원들을 끌어모았고요. 고학력 박사로 구성된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한다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약정 기간 안에 당첨되지 않으면 추가로 번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등급 상향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한 피해자는 3천만 원을 내고도 로또에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과거 당첨 번호를 무작위로 뽑아 조합하는 등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2021년부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900여 명으로부터 8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고액 로또 당첨을 보장한다는 유령업체의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와그라그 플러스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이상으로 12월 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